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제 밴드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단톡방 통해서 안내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진행할 4가지 설명회 중에 하나인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고려대 계열적 합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18년, 19년부터 계속 테마를 잡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서연고, 이게 올해는 물론 이제 서성이나 이제 뭐 이대도 좀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주요 최상위권 대학들의 이제 전형별 특성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특히 어떤 친구들이 붙었고 떨어졌는지 좀 살펴보고 이제 제가 면접까지 말씀드리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전형별 설명회들이 거의 없기도 하지만 특히 스펙 관련된 설명회들을 좀 많이 들으실 텐데 면접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드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일단 전형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합격자들의 학부 스펙,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고려대 계열적 합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저의 학력을 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업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이제 제시문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면접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면접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고 또 자소서를 봐주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주로 대입에서 생활 기록부 컨설팅, 자기소개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다음에 면접은 생기고 면접, 자소서 면접, 지시 면접 둘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서 전사고와 특목고 입시, 이게 학종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설명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항상 5가지 큰 목차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별로 내용이 바뀌는데요. 일단 연속성과 변화라는 것은 이 전형이 연속성의 측면이 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을 보다 어, 믿을만하게 신뢰를 갖고 쓰는 거고요. 만약 변화의 측면이 크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입결은 조금 보정을 해서 써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그러하냐 그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가장 현재로서 관심이 있으실 만한 합격자 패턴과 사례, 그래서 학과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면접 기출과 후기에서는 이게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50%니까 역전이 되는 것이냐, 그런 약간 심플한 어떤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이 되는 입장의 체크 포인트는 합리적 지원은 2차 추합, 그러니까 이제 최초합이 아니라 1차 추합도 아니고 2차 추합선이다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요건 이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1, 2 입장의 중장기 계획은 이 전형은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전형이다. 즉 내신보다 스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한 대략 35분에서 40분 정도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문은 오늘 제가 고려대 계열적합평, 면접,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어, 무엇이든 이제 그 채팅창이나 아니면 DM 형태, 채팅창 DM 형태로 주시면 제가 적절한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설명회가 사실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 계속 들어오셨으면은 저희 굉장히 쪼개 좁고 깊게 가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텐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대부분의 설명회들이 그냥 이제 그냥 약간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쪼개서 가서 그럼 나는 일반고니까 이거 상관없겠네라고 해서 그만 보시지 말고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의 연속성과 별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우리 학교 1년 선배 입결이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예, 그 제가 입결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전형의 연속성이 강하다면 그 입결을 최대한 믿고 쓰는 거고요.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면 그 변화에 맞춰서 다시 이제 새겨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어, 전형의 좀 변화를 보면 아이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입장 시켜드릴게요. 아이고, 메시지가 아닌데. 제가 줌 설명회를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저기 조금 수치가 네. 자, 26년도 변화. 자, 요거는 26년도 입시 하나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4월에 나와 있는 이제 기획안입니다. 확정되는 안은 올해 5월쯤에 나올 텐데 사실은 지금 의대 정원 정도 빼고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변경사항 이제 고대 전체 변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오늘 계열적 합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보고 가면
자, 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죠. 이제 학교 추천 전형. 고려대를 가는 가장 무난한 길은, 네.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특목고나 전서고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일반고에서 요걸로 가는 건 학교 추천 전형. 그래서 이건 어쨌든 대략적으로 1.567 정도의 내신을 받아서 플러스 약간의 서류를 챙기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역시 면접이 된다. 서류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고 거의 내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연대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으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계열적 합평 해당 사항이 있죠.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 면접이 이제 40%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면접 비율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겁니다. 뒤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계열적 합평과 관련된 변화 면접 비율이 축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뒤에서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변화가 좀 영상 볼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 자, 요거는 어쨌든 추천 전형에서 이제 상위 한 과목가 이제 이게 5할이었었는데 더 좋은 거 하나로 이제 넣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뭐 학 계열적 합평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나타나는 변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변화 개괄인데요. 이제 정원을 봐야겠죠.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 학과별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28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계열적 합평이라는 전형이 처음 생긴 게 2021학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고3 했던 친구들부터 이제 그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학업우수 전형이나 학교 추천 전형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400명대였는데 좀 적어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학업우수 전형 850명, 학교 추천 650명, 528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좀 축소가 됐고요. 한 10% 정도. 그리고 논술 전형이 또 고대가 생기면서 정원을 다 글로 빼갔는데 계열적 합평은 오히려 조금씩 느리거나 유지가 되고 있어요. 500m 초반으로.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이 전형을 굉장히 아끼는 전형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추천이나 학업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논술 340명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작년에 굉장히 여전히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정원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정원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뽑고 2단계에서 60대 40으로 승반한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점들이 궁금하신 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일단 계열적 합평 전형 보면 528명이고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이 전형은 일단 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게 뭐 특목고 전사고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특목고나 이제 정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과 애들 과거나 영재고 애들은 진짜 수능 공부를 거의 커리큘럼상으로 안 하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형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건 이 전형의 매력인 동시에 또 굉장히 이제 역으로 이제 그 진입장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이 생기고 굉장히 좋아야 되겠구나. 수능 최저에서 한번 걸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합팔이 관련 학업우수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약간 구분되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1단계에 5배수를 선발한다. 보통은 요새 늘어도 한 3배수나 4배수죠. 서울대는 여전히 2배수고 근데 5배수를 뽑는다는 건 이건 그만큼 추합이 많이 돈다. 주위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뽑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단계에서는 재심은 기반 면접을 한다. 재심은 기반 면접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안 되는 특목고나 전사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열려있는 전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능 최저 4, 8이 걸려있는 학업 우수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똑같이 이과형 재심문 기반 면접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자체 의대만이 보는 문제를 한번 더 보는 약간 이제 1+1 방식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정원입니다. 그래서 뭐 정원을 다 일일이 살펴볼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 인기학과 쪽의 비율이 꽤 높은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여기 경영, 뭐 문과는 경영이잖아요. 그죠? 뭐 경영 아니면 자전인데 요새는 320명인데 계열적 합평 46명이죠.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수 전형에 비해서 절대로 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배분을 보면 특히 인기학과 이런 배분을 보면 이제 고려대학교가 어떤 전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지가 사실은 드러나죠. 속마음이. 그래서
인기학과일수록 계열적 가평의 포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봤을 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뭐 개별적인 정원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모든 과에서 뽑습니다. 쭉 다 뽑고요. 과 3돼 있고 그 진정 계열적 가평이 자전 같은 경우하고 몇몇 학과는 없긴 하죠. 네. 없긴 한데 어찌 나머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그 합불 패턴과 사례를 봐주세요. 전형 안내는 뭐 굳이 제가 드리지 않아도 다 그 입시 내용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일단 좀 넘어가고요. 자, 합불 패턴과 사례로 가겠습니다. 일단 고대 궤적 좀 전반적인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아직 올해 입시 설명의 자료는 안 나왔고요. 작년 고려대학교 입시 설명의 자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우선 특징이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수시 납치가 되는 전형입니다. 물론 이제 고대가 납치가 되려면 수능이 꽤 잘 봐야 되는 친구이긴 한데 어쨌든 이 수시 전에 면접,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수능이 11월 14일이었는데 면접이 아마 11월 12일인가? 11일인가? 꼭 수능 있는 주 토요일, 일요일을 봐요. 그래서 좀 수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수능까지 가야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 전형은 어쨌든 중요한 건 납치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논술이 없던 때는 통보국 정사 쪽이 그래도 이걸 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논술에서 이제 없어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5라는 그 고대 경영 무시무시한 최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여기 간다고 해서 이제 이걸 안 넣고 논술을 넣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잘 안 됐죠. 어쨌든 이건 납치의 가능성이 있는 전형입니다. 납치가 뭐지 이런 거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잘 모르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제가 대체로 어쨌든 중간 정도의 이제 이 입시 리터러시가 있는 분들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작년 겁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서류배 1단계 50, 2단계 50이었는데 40으로 줄었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527명이었고 올해도 518명, 한 명 늘었네요. 네,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물론 학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작년 입결을 믿고 가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요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류평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계발 역량, 공동체 역량.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추상 얘기를 이제 학업 역량을 줬던 거기가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우선 내신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자기계발 역량이 소위 말해 활동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기부에 이제 숫자로 나타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글자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 역량이 다 있어야죠, 당연히. 예, 이걸 일단 논외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럼 가장 대비되는 학업우수 전형이랑 뭐가 다르냐? 그 상하파에 걸려 있는 거요. 학업우수 전형은 예, 이쪽이 50이고요. 여기가 30이고요. 여기 20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활동보다는. 제가 지금 사례 말씀드린 왜 그런지 말씀드린 어쨌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예, 이 자기개발 역량, 소위 활동, 생기부의 글자로 보는 부분을 가장 많이 쳐주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과 이 전형이 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보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대하고랑 비교해도 그렇고요. 예, 서울대 일반 전형과 비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이 활동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전형이다. 넘어가고요. 자, 이건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25년도 결과는 아니고 25년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24년도 결과입니다. 근데 뭐 정원도 대동소이하고 전형의 차이도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일단 토대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13.09대 1 나왔고요. 1단계 합격자 5배수가 있었고 면접 단계 실질 경쟁률이 4.7대 2. 그러니까 면접은 5배수 뽑았으니까 4.70대 1이면 거의 다 온 것이죠.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고려대에서 학업우수도 면접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회균형 정도 빼면 면접이 남아있는 유일한 전형인데요. 이제 면접들은 거의 다 보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 원서를 넣었다는 거는 수시 납치에 감수하겠다는 거는 수능으로는 어쨌든 고대에 본인이 이 지원한 과 이상을 못 간다는 판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좀 0.30대 1로 왜 안 오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수능 점수가 점점 오르고 있다. 나는 왠지 이거 이상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이제 일부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에 보통 일단 원서를 넣어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면접 때 가지 말자고 수능 계속 잘 나오면 뭐 10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될 줄 모르고 넣는데 막상 면접을 해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일주일 동안 되는 면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가는 친구들 간혹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전제의 경우도 많긴 합니다. 자, 면접 응시율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이거 나타나면 단과대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면접 응시율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유형별 합격 비율. 그래서 이게 항상 좀 논란이 되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설명회 하시는 분들도 대충 그냥 퉁치고 가잖아요. 아, 이거는 특목고 전사고 애들 가는 거예요. 일반고 안 돼요라는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왜 나오냐? 이거 때문이죠. 자, 인문을 보면 외고 국제고가 68%, 일반고가 19.5%, 자사고가 12.4%다. 근데 이제 이 자사고도 사실은 네, 뭐 대부분 솔직히 전사고긴 하죠. 그래서 이거 문과잖아요. 근데 일반고가 꽤 돼요. 꽤 돼서 저는 항상 이제 제 생각 저는 보통 15에서 20%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한 20%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인문계 쪽에서는 일반고가 꽤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보통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대 화로는 이제 반반인 것 같고 보통 고대 궤적이 되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채팅창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고대 궤적과 약간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의 관계 말씀드리면 만일에 고려대 궤적이 합격했어요. 이게 최초합이죠. 출처하면 서울대 보통 일반 전형 쓰잖아요. 얘네들 일반 전형도 보통 합격합니다. 근데 반대로 잠시만요. 이게 왜? 대기실. 저 일단 쓸게요. 일반 합격을 해요. 그냥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근데 서울대 일반을 합격했다고 해서 고려대 궤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은 기본적으로 있을까? 무슨 이냐 일반고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어쨌든 일반고에서 고대 궤적이 될 정도라고 하면 서울대 일반이 보통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서울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뭐 고대 궤적으로 일반고 갔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니까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여기 통계로 잡히는 것처럼 인문계 쪽은 특히 일반고 비율이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제, 당연히 추천으로 될 만큼 1.567의 내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나오는 친구라고 한다면 일반고지만, 이 전형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자연계 비율인데요. 자연계는 이제 뭐 과거 영재고가 거의 외고 국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68%, 60%. 그다음에 자사고가 들어와 있고 일반고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계에서는 일반고가 이 전형을 최초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인문계는 일반고 최초합이 나옵니다. 근데 자연계는 최초합은 힘들어요.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뭐 나온다면 뭐 거의 사실 또 의대 쪽이 많긴 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특목고와 저 자사고는 대부분 전사고입니다. 전사고들이긴 한데 그래도 15에서 20%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전형 자체를 아예 제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항상 그 설명해 드릴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당연하지만 놓치는 거 말씀드리면 이 나오는 교과 내신은 지금 자녀분이 다니는 학교의 내신이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제 설명해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 제가 계속 드리죠.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의 내신은 평등하지 않다. 그 늦게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는 제가 이미 소거를 했는데 굳이 카메라를 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시면 본의 아니게 얼굴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카메라는 끌 거고요. 네, 음소거를 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뭐 메시지 주실 게 있으면 채팅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이랑.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이건 이제 그 볼륨이 너무 작거나 이어폰을 꽂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뭐 코로나 때부터 지금 거의 이제 6년째네요. 2020년부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자, 돌아가면 대학이 보는 고등학 예시는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A, B, C, D로 말씀드리죠. 이 학교들이 있다. 대충 이제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학 홈페이지 어디 가면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대학 이제 대입에서 금지되는 산불 정책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대학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이걸 피해 가느냐? 이제 뭐야?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본다고요? 정성적으로 본다. 정량적이 아니라.
이제 해당 고등학교의 상태를 좀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럼 우리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표로 말씀드린 이거예요. 아까 인문에서는 이제 3분의 2가 어디였어요? 외고 국제고였잖아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 일단 어디 일단 들어올까요? 들어오기가 좋을까요? 쭉 보시면 여기 좀 내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충원율까지 예를 들어서 어디 서서문과 3.0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고 3.0이 여기 쓰면 그럼 붙을까요? 70% 컷이니까 못 붙죠. 이건 어디예요? 뭐 정확히 어느 외고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외고 아이의 컷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또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이 오해가 생기는 게 자꾸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한문학관 3.099, 국문관 3.049, 한국사학 3.8C네요. 그죠? 이거 이때 특히 낮았었는데 제가 하는 많이 됐었는데 그럼 이제 이 컷을만 놓고 보면 어디가 제일 타이트합니까? 1점대는 없고 2.2 심리학부. 그러면 우리 보통 이 내신이 어려운 과일수록 뭐 저기 들어가기 어렵다 2.2, 2.23. 그럼 경영이나 심리학과가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분포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과에 어떤 애들,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몰렸는지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그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기 3.03? 얘네들은 어디야? 외고 서성과, 그 스페인어과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참고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대체로 이제 A그룹이나 최소한 B그룹 애들 내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A그룹은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일단 문과니까 서울대 수시 실적 플러스 이제 이과가 있는 학교는 메디컬 실적을 반영해서 그 학교의 레벨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A그룹은 서울대를 30명 이상 가는지 1년에, B그룹은 20명 이상 가는 학교인지, C그룹은 10명 이상 가는 학교. 아이고, 10%습니다. 그다음 D그룹은 5명 이상. E그룹은 4명 미만. 뭐 이제 직윤으로 한두 명 가는 학교겠죠. 못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근데 이 학교에 뭔가 서울대 실적이 적은 이유는 메디컬 실적 때문이다. 애들이 서울대를 안 가고 메디컬 가서 그렇다는 학교는 이제 하나씩 좀 보정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좀 뭐 그 미달나서 말이 많은 휴문고는 이 표대로만 따지면 D그룹이에요. 근데 의대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C그룹 정도로 올려서 평가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등급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정시 실적이 나오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본인 학교에 따라 레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70% 컷은 최소한 B그룹 잘 봐야 C그룹 정도 내신이지 여기 생 일반고 2그룹 내신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계적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과죠. 자연계. 자연계도 뭐 3점대, 지구환경공학과 4점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와 그러면 3점대도 갈 수 있어? 세상에 고대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또 약간 장사를 하죠. 뭐 부모님 보세요. 3점대, 4점대도 갔잖아요. 활동만 잘 챙기면 생각만 잘하면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얘네들은 이제 이 4점대 애들은 다 어디 애들일 것이다? 네. 연구하고 애들이겠죠. 자,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충원율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졸업 연도 이제 재수 비율이에요. 재수 비율은 어쨌든 고3이 87이고 재수가 13%. 그래서 이 전형은 사실은 그냥 뭐 N수 반수도 아니고요. 그냥 다니면서 재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원서 넣어놓고 혹시 되면 가서 면접 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재수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수능 보기 싫어. 나는 재수를 해도 수능 공부하기 싫어. 이런 애들이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지원자 비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수능이 없다는 게 이제 걔네들한테 장점이죠. 자, 패턴과 케이스입니다. 올해 거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요 2그룹 A그룹 말씀드렸죠. 2그룹은 그냥 생 일반고, A그룹은 이제 서울대를 연평균 30명 이상 가는 학교니까 사실은 이거는 손에 꼽죠. 뭐 이제 연가고도 다 그렇진 않고 연가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변사고 중에서는 이제 외대부고 하나고 그다음에 인원 대비 민사고 뭐 이런 학교들 정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문과에서 이제 뭐 대원외고 정도가 여기 속하겠죠. 대원외고 좀 줄고 있어서 내년에도 30명이 안 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일단 A그룹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2그룹 일반대 중인데 썼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일반 연대 화로 경제 썼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썼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되게 잘 나왔구나. 모의고사가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뭔가 고대 이상 갔을 때는 확신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대 궤적을 쓰라고 권했을 때, 그거 납치해요라고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고대 논술이 4하고라는 무시무시한 최저가 있었으니까, 예, 그거 믿고 쓴 거죠. 당연히 이 최저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역 고3들의 수능 점수는 80%가 모의고사보다 안 나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 경우에 이제 어쨌든 고대를 확실히 붙여놓고 가려면 뭐 1점 중으니까 학추를 쓸 수도 있었을 거고 궤적을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구는 이 둘 다가 최초합을 했거든요. 서울대와 하루를.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납치 때문에 고대 궤적을 안 쓴 케이스죠. 자, 오른쪽 친구가 이제 고대 궤적에 꽤 많은 케이스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A그룹 4점 초중반 내신이고, 솔직히 이제 서울대 일반은 하나 던져보는 거고요. 아무리 A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연세대 화로에 통합디자인 썼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생활과학 저기니까 그냥 한번 이제 가장 낮은 이제 뭐 하스 유리 가기 싫으니까 써본 거고, 고대 궤적 동문을 썼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9번 이미 9번이었고 1단계는 됐어요. 1단계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왜 그러면 그, 그 최저가 저기 추합이 안 돌아왔을까? 도고 동문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추합이 돈다는 거 여기 붙은 애가 어딘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빠져야 돼요? 고대 동문과가 됐는데 여길 버리고 가려면 고대에 더 소위 말 더 인기학과가 되거나 인기학과가 되거나 연대나 서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A그룹 4점 초중반대에 더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죠. 때문에 이제 여기는 최저가 잘 애들이 안 돌아서 결국에는 차례가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배수로 붙는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결국 최저가 오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있죠. 추합이 오는 곳과 안 오는 곳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D그룹의 1점대 후반, 그다음에 A그룹의 2점대 후반 그런 두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친구한테 6개 카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연세대 화로는 이건 아예 1단계가 안 됐고요. 여기 이제 그 까만 것이 나온 건데 최초합을 한 곳입니다. 아죠?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곳은 그 다음에 여기서 성대한과 근리도 최초합은 안 됐습니다. 여기 추합으로 됐고요.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대 화루가 이제 내신의 어떤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 한 5 정도로 보신다고 한다면 서울대 일반이나 이제 고대 기적 같은 경우는 내신 일반한 4 정도 놓고 가시면 된다. 여긴 둘 다 최초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이제 그 학우와 궤적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친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썼죠. 공이사, 동문, 동성인데,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외고의 이제 도곡과 친구였죠. 외고의 도곡과 친구였고, 근데 이 보시면 학우는 경영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워낙 생활기록부에 중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아무리 학업부서 전형이라고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만약에 학우를 국제로 썼으면 거기는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유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생기부 살려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학업 우수는 상대적으로 내신을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쓰면 곤란하다. 고대 개정은 당연히 됐죠. 될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마켓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의대과 썼던 친구고 오른쪽 친구는 연세. 그럼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보시면 지금 D그룹, E그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 학교에서는 고대 학추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당연히 궤적을 굳이 쓰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어차피 만약에 궤적은 이제 무한 경쟁이잖아요. 특목고랑 이제 ABC 그룹 학교랑 다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서는 좀 피해갔다라는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경우지만 이 친구는 이제 요 성대하고 경북대 정도만 일단 합격을 했거든요. 울산대도 일단 저 1차에는 됐었네요. 그런 친구였는데 보시면 고대 계적이 빠져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의대처럼 가장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D그룹이나 E그룹 생기고 가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과의 경점적 그런 거 보여줄 수 있고 오른쪽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썼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연대국제를 1차 추합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생기보고 이런 최초합은 안 될 거고 1차 추합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내신이 좋으니까 고대 학추를 쓰고 이제 굳이 이제 궤적은 쓰지 않은 사실 뭐 궤적 써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 내신이 좋다고 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다. 대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A, B, C 그룹 학교 애들이 가져간다. 이과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D그룹이나 E그룹한테도 기회가 온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그 전에 또까지 가볼게요. 이제 크게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24년도 케이스들 좀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사학과는 워낙 비인기 학과다 보니까 예, 좀 붙는 경향들이 있죠.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에 4점대 중후반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고대 여기 붙죠. 고대 계정 붙습니다. 일단 오배수로 붙는 것도 있고 오배수라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활동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사중에서 여기서 서울대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A그룹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 친구도 사실은 이제 A그룹에서 갔던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요 최저가 나오다 보니까 파파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더 좋죠 사실은 카구로 아예 처음부터 틀어서 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케이스로서 이제 여전히 4점대에서도 이제 요 고대 요 환경 추합되죠 나타나는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 입결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3년 케이스까지 있는데 요건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면 잠깐 보시고요. 요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씩 그냥 제가 저 화면에만 조금씩 띄워놓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핫플 패턴 케이스 보여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일단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계열 적합형은 이쪽이 작년 거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거의 지금 5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만 한번 살짝 바뀌었었고, 어, 이제 재심은 속독 21분, 면접 진행이 7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심은 면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재심은 그 뒤에 보시겠죠.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요 준비를 시킨 다음, 답변 준비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뭐 1번 문제 말해보세요. 2번 문제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면접입니다. 근데 이 재심은 속독 시간이 모든 대학, 모든 학과를 통틀어서 모든 전형을 통틀어서 가장 깁니다. 가장 길고요. 그다음에 이 문과는 문과 문제를 풀고 이과는 이과 문제 풀도록 돼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준비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면접은 30분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서울대 면접은 30분 동안 두 문제를 풀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당 15분인데 여기는 한 문제인데 21분을 풀게 합니다.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제 똑같이 푸니까 자연계 애들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적성 면접을 두 번, 네, 더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기 때문에 멀티플 미니 인터뷰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여기 면접형의 평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분석력 20, 적용력 30, 종합사고력 3 면접대 10%.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뭔지 더 설명을 드릴 부분 아닌 것 같고 면접 태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서 뭐 인사를 안 한다거나 반말을 뭐 그런 애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특히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에서 별로 못 도와주시고요. 특히 고대 면접은 굉장히 문제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좀 하시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를 그 스피치 학원에 가서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태도나 그런 변화어가 뭐 말하는 속도가 어떻고 뭐 목소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태도는 이 고대 개정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시문 면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이제 이건 뭐 오래됐는데 학생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면접형의 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력이 어떤 것이고 적용력이 어떤 것이고 뭐
종합치사고용 면접장 이거는 이제 학업 수련 면접 있는 거니까 23년까지 방식인데 제가 요 계열 적합형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면접 운영해 왔었는데 어쨌든 21분 7분으로 가장 어려운 면접이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성 그래서 정리해 보면 뒤에 문제 보시긴 하겠지만 문과는 일단 오전 오후가 오전이 공통 오후가 공통.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뭐 영문과랑 뭐 저기 뭐 동문과랑 문제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 그다음에 정외과랑 그러면 뭐 철학과 문제가 다른가요? 정외과랑 철학과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오전에 보면 전부 오전 공통 문항을 보는 거고요. 그 과들은 오후에 보면 다 공통 문항 봅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오후로만 문제가 다릅니다. 과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학과라고 해서 무슨 경제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 질시문은 서너 단락인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대여섯 단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량 이 정도 되고요. 1번은 비교, 2, 3번 질명 분석, 4번 사례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보통 근데 사실은 1번만 들어보면 얘가 붙으렌지 떨어지렌지 약간 유보시킬 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문제 같은 게 그렇고요. 이과는 이제 좀 상당히 짧은 게 대여섯 단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 인문학적 제시문이 하나 이상 꼭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지금 물화생지 내용이 나오는데 다 수물화생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사회과학 제시문들이 하나 섞여 있어서 약간 통합적인 융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철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가장 좀 물화생지가 깊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번, 2번은 사실 대부분 풀고 3번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런 과학적 원리를 공통되게 찾거나 아니면 인물 사이를 확장시키면 여기서부터 변별력이 가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난이도는 문과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권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이건 3월 30일에 공개가 될 거고 이제 24년권 제가 가지고 왔고 요게 한 문제 요거 20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이과 문제인데 가나 다라 마바 6개죠. 6개고 문제가 4개.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많이 직장 거 아닌가 보시면 자 가는 어쨌든 저기 뭐야 전류 물리 나는 분자니까 이건 화학 그다음에 다에서는 생명 나는 수학 마는 지우가 바는 FMA 이거 물리죠. 네, 그렇게 나왔네요. 이 지문 중에 저기 없네요. 인문사회가 없네요. 그럼 제가 과연 거짓말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1번 가라를 공통 개념 말하라고 돼 있어요. 마와바의 내용을 이렇게 답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돼 있고 자, 사회 현상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꼭 이렇게 약간 크로스오버적인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래 대화를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나는 날씨가 추우면 붕어빵을 많이 사 먹어. 요즘 날씨가 춥지 않아 내가 붕어빵을 많이 사 먹지 않겠구나. 그런 식이지.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상적인 대화죠. 자, 다음 5 문제도 보시면 가나, 다라, 마, 바 6개고요. 그다음에 공통개념, 반대미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자연계 문제고요. 인문계 문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심은 가나, 다라 이거 4개고요. 5점 문제였네요. 자, 1번. 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죠. 2번. 가의 관점에서 가가 아니고 가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분석하시오. 지시문과 분석입니다. 다가지 않은 알리고 필요한 시간 하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솔루션형 문제.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요거 21분 준비해서 3개 답하는 거고요. 추가 질문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문항당 답변 시간이 논점을 빠뜨리냐 꾸준히 하면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1분 30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 3개를 하면 4분 30초에서 5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나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서울대는 하나 들으면 물어보고 두 번째 들으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고대는 그냥 쭉 듣고 성의 있는 면접관은 아까 2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요. 성의 없는 면접관은 시간이 한 40초 남았는데 더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문제입니다. 요게 작년부터 좀 변화가 나타났는데 올해도 오후 문제는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 바 6개, 4, 7개 나와 있고 뭐 표가 좀 등장을 했고 근데 뭐 표가 연대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약간 1, 2, 3번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준비됐던 애들은 다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 문제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인문계, 자연계 문제 많이 다르고 오전어 문제는 자연계 문제는 뭐 사실은 블라인드 해놓으면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인문계 문제도 원래 구분하기 어려웠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24, 25년이 좀 차이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대 문제입니다. 의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대 애들은 앞서 그 자연계 문제 풀고 다시 요 문제를 더 푸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인적성 문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의료 시사를 좀 꾸준히 준비를 해왔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왼쪽 문제는 저거거든요. 여기 동물 실험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그 드지장기 이식 문제예요. 이게 2022년도죠. 2년도에 되게 화제였 22년, 23년, 22년, 23년에 이제 되게 이 돼지장기 이식 받은 사람이 뭐 처음에 90일 살았나요? 그 다음에 뭐 또 200일 살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실패하긴 했는데 그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적성 문제죠. 이게 인상용의 적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시설 준비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면 이제 3학년 입장에서는 이 겨울방학 동안 대체로 유형이 네 가지거든. 네 가지를 좀 정리해보는 게 좋고 2번이 힘들다면 늦어도 여름방학 때는 좀 정리를 해봐라. 왜냐하면 뭐 MMI가 다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한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통 두 개 이상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면접 본 친구들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간의 연결성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이 2번으로 연결되고 2번이 3번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잘 안 풀리면 사실 2번을 보고 1번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소 준비했던 시간이 없어서 시험장에서 20분 시간이 체감상 12분으로 느껴진다. 왜? 시간이 빨리 가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 고대 개정 면접이 첫 번째 면접입니다. 수시에서. 왜냐면 대부분 다 수능 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실력이 발휘하기 좀 힘든 그런 약간 시기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어, 준비를 많이 못해서 1대1 면접을 3번 들었다. 근데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한 달 넘게 들은 팀그룹 면접 수업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래되시면 특이하게 그래프가 표함되어 있었다. 이게 작년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많이 당황했었는데 이제 연대 문제랑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었던 거죠. 연대에서 표현 연습을 엄청 많이 하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고3이나 고1 입장에서 어떻게 갈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충원윤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소제목을 뭐라고 달았었냐면, 그러면 2차 추합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충원율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경영, 문과대, 생명과학대, 여기 충원을 못했네요. 그죠? 이거 이제 23년 겁니다. 24년 겁니다. 25년 게 아니라 정경대학, 사범대학, 국시대학, 자, 올해는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패턴이 이게 사실 충원율이 100%가 안 되는 건 조금 예외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상대적으로 봐서 인기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 전경대학 특히 정외과 같은 경우 충원이 되게 높게 나타나는데 국제대학도 비슷하고 그냥 얘네들이 자꾸 빠지는 거죠. 어디론가. 그래서 보시면 상대 보시면 그 경영대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충원율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 요과 애들이 그만큼 딴 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사실은 상경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과잖아요. 그때 이제 갈 곳이 없기도 하고 또 사회과학대학에서 상당히 가장 낮다고 말씀드리는 보건정책관리학부도 사실은 다른 과로 옮겨가기가 좀 어렵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도 이제 뭐 153, 173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충원율이 많이 도는 것들은 어디다? 이제 정보대학 같은 경우 저기가 이제 원래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과 애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충원율이 그만큼 높다는 건 딴 데로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 적합형은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에 비해서 충원율이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꼭 최초합을 보고 쓰실 건 아니고 1차 추합, 2차 추합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전체 정원의 한 120, 30%까지 보고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평균 충원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인기학과는 높은데요. 비인기학과는 충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대 궤적은 충원율이 인기학과가 많이 도니까 인기학과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만 보시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어쨌든 충원이 되려면 5배수 안에 들어야 되죠.
5배수 안에 들어야, 그리고 면접은 봐놔야 뭐이 충원율 차례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럼 이때 이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경영대가 이 충원이 높으니까 경영대를 써야지 문과인데 근데 5배수에서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여기 이제 뭐 십자경을 써서 일단 5배수 안에 들어가야 뭐 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거 면접이랑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서 뒤집느냐 이 비율이 높으니까 뒤집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어쨌든 뭐 여기 정보대학은 이제 이렇게까지 갔는데 평균 150%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 이제 정원 100% 찼으니까 얼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5배수까지 돈 거죠. 어, 나 여기 140, 여기 비슷하죠? 140이니까 2.4배수까지 돈 거잖아요. 평균을 봤을 때. 물론 여기 이렇게 뭐 3배수까지 도는 데도 있지만, 그럼 맥시멈 이제 어쨌든 200%까지 돈다고 치고, 그럼 3배수 온다. 그럼 결국 그래도 어디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4배수나 5배수 합격자한테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설명회에서 이게 5배수를 뽑긴 하지만, 그리고 면접이 뭐 비율이 높지만 유의미하려면 어떻게 된다? 결국 3배수 안쪽으로는 붙을 수 있어야 된다. 음. 아니,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대 궤적은 흉원을 보고 쓰는 게 맞고 면접에 의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3배수 안쪽으로 들어가야 변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4배수, 5배수로 서류를 통과했다면 면접을 엄청 잘 봐서 빨리 합쳤을 때 3배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류평가 툴은 이제 지금 이제 고3들은 이제 이걸 지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단할 때. 제가 이제 아까 종합내신 말씀드렸고요. 요건 학교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전공 교과. 그러니까 전공 교과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해당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은 다 내신이 더 좋아야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소위 말씀드린 비교과, 뭐 동아리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유연학 프로그램 많이 말씀들 하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세특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다음에 학술 역량은 당연히 이 발표나 보고서 해당 학과 쪽에 특히 많이 뭐죠? 심화탐구라고 얘기돼 있는 거. 기타 요소로서는 일단 뭐 과목 이수라든가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거 보지만 독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음. 5가지 용 정도로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예비 고의나 고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스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사실 고3들도 관련 있습니다. 물어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이 서류평가 과정에 조금 더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다단계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평가 항목별 7점 척도다. 근데 이제 학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내신이 좌우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해당 학교 내신을 본다는 거고요. 그 레벨에 따라서 자기개발 역량은 지금 대체로 이제 여기 서울대나 연대나 다른 학교들은 진로 역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동체 역량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주로 어쨌든 숫자화 되는 것들, 이거 글자화 되는 것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가보면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기타 요소. 근데 학업 의지가 곧 성취도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의지는 많았는데 뭐 운이 없어서 학업 성취도가 안 나왔다. 네, 그뭐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뭐 최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네, 의지가 성취도로 발현된 애들을 그냥 뽑으면 그만이긴 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결국 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영수 외국어 했을 때 어떻게 좀 되었느냐 이 내신을 본다. 전과목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학생이 몇 등이나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취도 비율을 함께 고려하며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제 이게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성취도 비율이 A 그룹이나 B 그룹 학교에 더 높을 거잖아요. 그리고 CD로 갈수록 이제 성취도 비율은 낮아질 거고 이제 그러면서 봤을 때 얘네가 그만큼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였구나 쉬운 학교였구나 그런 것들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나오면 꽤 어려운 학교죠. 그래서 한 B그룹 정도, A그룹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계발 역량, 보통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요새는 요 다른 학교들은 나와 있는 거 계열 관련 역량, 탐구력, 기타 요소. 그러니까 이 탐구력이 이제 관건이죠. 특히 이제 지난 12월에 서울대 입시안 나오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모집 단위 관련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게 이제 그 3년 전부터 서울대가 내놓는 바람 시끌시끌했었는데 고대가 이제 작년에 좀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빨간색 과목들이 중요한 걸 이제 본 건데
어떤 이 과학 과목에 있어서 신소재면 보통 우리가 화공과 생기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통과, 통과, 과탐식 뭐 이건 다 들었을 거고. 근데 물리원, 생원 들었고, 화투, 물리투 들었고, 아 화원, 물리투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화투, 뭐 보고 물리학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화학. 어쨌든 이제 화학이랑 그 뭐야 물리 쪽 과목 위기에 따라 다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물리가 인원이 적어서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좋아야 된다. 자, 얘를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요? 전과목 평균이 2.20이죠. 근데 과학이 20, 학기별로 따졌더니 총 했을 때 수학이 1.47이죠. 이러면 이제 이건 감점이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과목이 2점인데 여기 뭐 다른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이제 사회처럼 3.38, 기타 3.17, 기타 뭔지 뭐 다른 과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신 구조를 가지고 어디를 쓰면 뭐 사회과학 계열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점이겠죠. 왜? 전체 내신보다 사회 과목들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교과 관련 역량 이외에 학생분이 비교과 역량을 비교과 역량이 뭐예요?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평가함. 그래서 자꾸 비교과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계열적 합평은 이 비교과들이 가장 화려한 친구들입니다. 왜? 특목, 전사 친구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속 원장 과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그게 그냥 상식적입니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그 과에 가려면 그 과목은 들어야겠네가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공동체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 폭력 없어야 되고요. 무단 땡땡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좀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와 있죠. 그죠? 감점 요인이 된다고 무단 땡땡. 근데 봉사는 사실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네, 오늘 고대 계열적 합평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일 것 같고요. 아까 주신 질문이 있기는 했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주실 동안 제가 좀 설명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지난주에 생기부 앱이나 상경계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 스택과 면접을 첫 번째로 고대 개정 말씀드렸고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이게 좀 유동적인데 UIS 세미나를 하게 될지 의대별 스택과 면접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쨌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서 왜냐면 이번 달에 이제 설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마지막 주 설명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저 임시보험 잡히고 해서 그래서 요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일단 그 공휴일의 생기부라는 특강을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상반기에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3.1절 어린이날 이런 때 당연히 뭐 연관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1대1 컨설팅도 제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특강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성탄절하고 1월 1일에 그때는 기재 마무리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고1, 고2 재학생 대상으로 생기부 마무리나 자기평가서 쓰는 법에 대한 특강을 했고요. 이번 설에는 이제 어, 상대적으로 이제 예비 고1 혹은 예비 고2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죠. 휴머라치 수행평가가 걱정스러운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여기 이미 발표가 났으니까 네, 보고서나 발표 경험이 부족한 일반고 배정생 이게 이제 수행평가인데 예. 그리고 이제 고교 진학고 이제 수행평가로 고생했던 작년에 고생했던 예비 고2나 고3들을 대상으로 수행평가 작성 방법론에 대한 심화탐구 방법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정이 이렇게 안 나와 있구나. 일정이 일단 제가 그 제 밴드나 거기도 공지가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다시 좀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일정들이 일단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일단 마지막 주 월화 수 목에 좀 지역에 다 달라서 공지를 드리면 네, 채팅창에 쓰는 게 빠르겠네요. 이거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학원으로 바로 신청해 주셔도 돼서 일단 27일 월요일은 그러니까 시간은 다 오전반은
9시 30분에서 12시 30분. 오후과는 2시에 5시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7일 월요일은 이 송도 스터디 브릭스라는 곳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28일 화요일은 배치 국악. 29일 수요일은 설날이니까 안 하고요. 당일은 안 하고 3일 30일 목요일은 영통 이강학원. 31일 금요일은 일산 이강학원. 네, 이렇게 일정으로 있으니까요. 해당 학원으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이날 3시간 특강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의 보고서나 발표나 뭐 독후감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한 번쯤 저한테 이메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1대1 프로그램 있어서 이제 생기부 에디팅은 거의 끝났고요. 그죠? 네, 거의 끝났고 그 공유가 안 돼 있나요? 공유돼 있죠. 이제 진단 컨설팅은 이제 예를 들어 고대 궤적으로 내가 갈 만한 생기부인가, 네. 그런 것들 한번 진단 받으시는. 근데 뭐 고대 궤적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수시 6개 카드를 이대로 간다면 6개월에 어떻게 쓰게 될까? 그럼 이제 제가 한 8개에서 10개 사이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정도면 추합입니다. 이 정도면 1단계가 위험한데요. 이 정도면 뭐 별일 없이 추합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거도 하나 더 나아가시면 이제 설계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학기에 어떤 주제로 뭘 할지까지 하시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하신지는 저한테 좀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네, 요 번호입니다. 네, 제가 아까 상담 전화 드리고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요 설계 컨설팅 이런 거, 진단 컨설팅과 설계 컨설팅 두 가지로 네, 진행을 할 수 있다. 여기 있었네요. 네,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요거는 특강으로 일회성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일회성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화 관리 스타일로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역시 제가 상담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아직 제 왼쪽에 있는 제 입시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가입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한 1,50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이나 뭐 여러 종합적인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설명으로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주시는 질문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오늘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가능하면 답변을 아는 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좀 볼게요. 서울대를 매년 15명 정도 보내는 외고라고 하셨고요. 다른 건 개인정보인 것 같고 내신 제가 파악했고 국제 계적으로 정예나 국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신으로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활동이죠.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저기 서울 여기서 표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요 생기부 웨비나 할 때 정예국제회 할 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 얘기 그때 집중을 할 거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 지금 이 종합 내신은 갖춰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전공 교과로 정예국제 계열은 영어랑 사회가 잡혀요. 영어랑 사회 과목의 내신이 자신의 전체 내신 이상은 돼야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내신을 까먹었으면 안 될 거고. 전공 비교과로 이제 동아리라든가 소위 말해 이제 뭐 여기 통목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요것도 따라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스피니 학술 역량 쪽에서 보고서나 발표인데 이 정예국제 쪽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외고가 커리큘럼이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제고는 유리해요. 국제고는 유리한데 외고는 사실 특목고 치고 특목고라고 하기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정해면 국내 정치인지 외교인지 아주 크게 나눴을 때 그럼 거기도 한 5개 정도 세 분야가 있지만 국제라면은 또 뭐 특정 이슈에 관심이 있는 건지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드러나야 돼요. 고대 기적 레벨에서는.
결국 이게 서울대 일반전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과가 아무리 망했어도 미디어 정의 경영은 안 망했거든요. 고대는 뭐 자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이 학생 개인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 보통은 여름방학부터들 해요. 여름방학부터는 근데 특히 고대 개정은 수능제 면접이니까 그때부터는 꾸준히 쉴 새 없이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래 거 볼게요. 별 컷의 변화는 정확한 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아마 4월, 5월쯤에 고대가 전체적인 입결 컷을 내놓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약해지긴 했겠죠. 근데 정확히 얼마나 약해졌을지 좀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의 합격 컷이요. 근데 저 과학고는 제가 6점대도 되는 걸 보거든요. 잠깐 입결이 잠깐 나왔었는데 요거였죠. 그래서 여기 70% 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사실은 연가고는 뭐 연가고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요 연가고가 되면은 어쨌든 5점대 5점 중반까지도 이제 사실은 별 문제 없이 된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과들은. 예를 들어 생명 쪽도 5점 중반까지는 써요. 5점 초중반까지는 6이면 힘들다고 보고. 어쨌든 그래서 뭐 어쨌든 5점대 초반이면은 어지간한 과는 뭐 계약학과나 이제 의대나 이런 데 아니면 갈 수 있다. 6점대 후반이면은 네 조금 이제 가려야 되고 6점대면은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운이 따라줘야겠죠. 그렇게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있고요. 보시는 분 있나요? 아, 네. 네, 문과 희망자군요. 요즘 보기 드문. 이거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가가 A 받으면 변환석차 1등급이 되는 거는 저거예요. 저기 교과전형. 예. 학업우수 전형이나 계열적합 전형은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동교육과정을 한 학기 하나 정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3개? 1학년 때 안 들으신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동교육과정도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상관 있는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니까 뭐 이제 뭐 경영인지 뭐 미디어인지 뭐 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심리학이 계산 안 되면 심리학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철학이 없는데 철학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나한테 필요한 과목 들으셔야지 절대적인 개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이 아니거나 일반고인 경우에는 공동교육 과정을 잘 활용하셔야죠. 그럼 이게 고백자가 또 생기잖아요. 세특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답하는 동안 많이들 나가셨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공사 시간이 학교 평균을 아실 수가 있나요? 이제 이거 고대가 마침 공사 시간 그걸 잘 알려준 것 같은데 예, 평소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공사 시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생기부에 안 드러나고 여기서 아마 서류상 뭐죠? 이 학교 전산상으로 뜨는 건 것 같은데 일단 50시간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들을 드려요. 좀 적긴 하네요. 한 학기 10시간 정도. 근데 이제 메디컬이나 교사대나 사회복지 가는 친구들은 보통 50시간이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50시간에서 이쪽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적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예전 당일 100시간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에서 하는 동안 들어가니까 보통 한 학기 1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실까요? 아, 1대1 컨설팅은 그 줌으로도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시면 꼭 뭐 서울 뭐 오셔도 되지만 방학 이용하니까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설일 연휴 강의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현강 진행 예정인데 제가 성탄절하고 그 언제죠? 1월 1일에 했던 거는 일단 영상본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나간 거를 보고 싶으시면 그거 이제 영상을 네, 네, 동영상 수강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걸 동영상 촬영을 할지 안 할지 학원이랑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제가 줌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줌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한 10명 돼서 시작하려다 했더니 막 5명 오시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동영상 요거는 저한테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 비용이라든지 수강하시는 방법이라든지는 넘겨놓을 때까지만 다른 질문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